N번방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이 어떤 또 장난을 치고 있냐면은 네. 자, N번방 이야기를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는 데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조주빈은 일배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박사방에서는 뭐 각종 그 소아성애 같은 비디오가 있다. 네. 그리고 그 박사가 출마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단어 나열을 쫙 했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N번방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피자 게이트랑 연결해서. 네.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 어떤 방송이 나오느냐? 그것도 소위 우파 채널이라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N번방에서 나오는 그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피해자들도 가해자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나쁜 놈이다예요. 나쁜 애들이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송을 만드는데 이거 완전히 시선 돌리기고 그 연막전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그 N번방의 핵심은요. 일단 이겁니다. 이거예요. 2018년에 조주빈이 암호화폐 지갑 2018년에 이미 10억 쌓았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보면 믹싱 또 이름 또 까먹었어요. 믹싱 앤 텀블러 방식. 그 얘기. 네. 믹싱 앤 텀블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얘들 돈 세탁했습니다. 25살짜리가 이 돈 세탁을 암호화폐로 한다고요? 당시 2018년이면 보자 22이네요. 네. 믹싱 앤 텀블러 방식을 22살 당시 걔가 이걸 했다고 수천 개의 가상 그 계좌를 만들고 네. 그 가상 계좌를 통해서 통합해서 해서 또 간다는 건데 그건 가상 계좌에 대한 계좌 할 때 암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22살에 이거 했으면 박사님보다 더 천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N번방에 나왔던 그 피해자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거기는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비디오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챙긴 파렴치한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번 N번방 사건에 있어서 그 문제점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세월호랑 비슷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배상금을 주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살 곳에 집을 얻을 때는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는 거. 뭐 이런 혜택을 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야. 허허. 이게 문제인 거지. 그 피해자 자체가 나쁜 놈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놀조가 뭐냐면 이러한 돈을 받으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예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조건이 주는 거잖아. 연평해저 네. 희생자 네. 순국선열 그 천안함 순국선열들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 네. 지금 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무게도 다릅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도하는 이 좌파들이 의도하는 거냐 N번방 사건의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네. 피해자도 숨겨야 됩니다. 왜 피해자를 숨겨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스너프 필름이 있어요. 스너프 필름 뭐예요? 사람을 갖다 놓고 막 그 강간도 하고 막 어린 애기들 데리고 와서 막 그냥 그냥 잔인하고 그렇죠. 인간적으로 할 수 두들겨 없는 패기다. 온갖 잔인한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게 부각될까봐 그 피해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는 걸 이미지를 지금 씌우는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와 그래서 아니 거기에 나오는 스너프 필름에 오줌 싸고 똥 싼 필름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묘사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성범죄를 저지른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바로 암호화폐화 시켜서 이렇게 대규모 어떤 작전 세력이 있는 것과 결탁해서 움직였던 이 자금의 흐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우파라는 애들이 왜 N번방의 이 문제의 핵심을 왜 엉뚱한 쪽으로 돌려? 이게 이런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계속 조국 아내의 자녀 문제, 학력 문제, 성적 위조, 아니면 인턴 위조 그쪽으로 시선 돌리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코링크, 사모펀드 못 건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와 이거 시선 돌리가네 했고 이때 이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또 하나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쓰리썸. 쓰리썸은요 그게 3년 전인가 있었던 일이고 이미 신문 보도 다 나갔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옛날에 다 보도가 됐던 건데 이게 갑자기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튀어나와서 쓰리썸 얘기가 막 언론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N번방 시선 가리기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N번방 사건에는요
변태적인 성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감추려면은 다른 변태적인 성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 그 니즈를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서 네. 그리고 쓰리썸이 나오면 우파 사람들은 시선이 그걸로 탁 돌아갑니다. 그렇죠. 세월호는 조작됐다. 네.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앙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네. 유가족이 쓰리썸을 했다. 그러면 엠번방 사건보다도 네. 그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 간의 쓰리썸 섹스 사건이 더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이 하려는 근본적인 의도는 뭐다? 지금 엠번방 사건에서 이루어졌던 중국 삼합회, 마약, 암호화폐, 밀거래, 그 다음에 인신매매, 소아 섹스, 불법적인 네. 이 카르텔과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쓰리썸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이미 보도됐던 내용을.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거는 위장이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엠번방이다 하면서 엠번방을 파고들면서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쓰리썸 사건 뉴스에도 보도됐다 쳐요. 네. 자, 했어. 네. 그러면 그 쓰리썸에 관련된 그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유가족에 준 돈을 돌려 회수하나요? 못 받습니다. 그 뭐야 그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요즘에 뭐 간통죄는 이제 그 형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혼을 당했으면 그 민사소송이라든지 가정 파괴에 대한 민사소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야. 그냥 국민들을 화내고 어차피 세월호를 통해서 뭐 일으켜가지고 국민들 공분을 사게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고 문재인 정권은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시선 돌리기를 한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엠번방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쉬운 게 그겁니다. 새벽당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것만 파죠. 이거에 대한 자료 공개 청구, 네. 자료 공개 청구를 해서 이제 그걸 받아보고 정론관 가서 계속 발표하고 그러면 여기 안 팔 수가 없거든요. 여론이 움직이면 검찰은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뭐 소문 듣자 하니까 광화문에서 뭐 떡치기 코 퍼포먼스 했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아니 그러니까 네. 진짜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에 결국 반중을 안 하는 거거든. 지금 이 엠번방에는요 중국이 개입돼 있습니다. 네? 뭐냐 여러분들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시죠? 근데 예쁜 여자들 나이트클럽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자들 중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눈여겨봤다가 자기 룸에 초대해서 물복 맞춰갖고 실신시킨 다음에 돌림방하고 비디오 찍고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이런 방거를 안 하고 시선 완전히 엉뚱한 데로 돌리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자체가 아예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비중을 둬서 받을지는 전혀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그 3명 쓰리썸한 사람 처벌 가능하냐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제가 그때 걔야? 이걸로 끝이야. 근데 이것도 뭐다? 세월 2, 3년 흐르면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냄비 근성, 까마귀 근성 때문에 다 까먹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봤을 때 처벌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건도 똑같아요. 비트코인 사건 났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미투 사건이 일어났다고. 미투 사건으로 비트코인 문제를 다 덮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때 미투 사건 났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처벌 받았어요? 거기다 처벌 못 받았죠. 안 받았잖아.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 여론은 거기를 갔죠. 어머머머 역시 좌파들은 떡이나 치고 집단 섹스자는 더러운 조직. 끝.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거야. 말로 하고. 어떤 행정적 처벌도 없고 그 내용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치적 그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십으로 끝. 이런 행위를 왜 우파가 하죠? 내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예요.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엠번방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이 엠번방에 왜냐 암호화폐가 돈 세탁을 하는데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돈 세탁을 하는데 이 돈 세탁된 이 돈이 어디에 쓰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문재인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있잖아요. 네. 그 선거에 문재인이 타도 안 되게 하는 선거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문재인 타도 외치는데 문재인 타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지 방법 몰라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한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돈 세탁을 할 때 아까 이제 암호화폐를 쓴다고 했고 마약 거래하고 이런 걸 쓴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중국의 그 불법 자금이 됐던 북한의 불법 자금이 됐던 네. 얘네들이 돈 세탁을 한다고 한국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그러한 암호화폐를 현금화시키는 불법 교환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냥 쟤네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 못합니다. 돈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종의 그런 거예요.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다? 일반 부동산 거래, 일반 그 주식 거래, 일반 네.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네. 뭐 10%, 20%씩 조금씩 섞으면서 네. 그 일반 거래 속에, 일반 순수한 거래 속에 숨어가면서 이게 불법 거래를 해서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묻어가는 그렇게 거죠. 하는 겁니다. 묻어가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금액을 그 세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마약입니다. 적은 마약이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갖거든요. 중독성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시장을 통해서 빨리빨리 많은 금액을 네. 돈 세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반 한국인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 한국 사람들을 변태 성욕자로 만듭니다. 왜? 엠번방 이런 데 많은 수요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내는 자금. 그 일반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해서 싹싹 빼내는 거거든. 그렇죠. 그냥 자기들만 엠번방 만들어 놓고 얘들이 불법 자금 갖고 와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바로 네. 걸린다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엠번방을 자꾸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엠번방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엠번방 같은 이런 스너프 필름이 됐던 마약 거래가 됐던 암호화폐를 통해서 네.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을 거기에 끌어들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내는 돈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해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병들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서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 위원장님 이번 N번방도 사모펀드하고 똑같이 이것만 제대로 끝까지 파헤치면 문재인 정권 바꿀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N번방의 사건의 핵심은요. 네. 바로 스너프 필름과 같은 왜 스너프 필름을 하거든요. 가입자들 돈을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약간 흥분하시는, 보통 흥분 안 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평온하신데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네. 위원장님 눈앞에는 이것만 파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대선 전에 끌어내릴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답답하다 보니 언성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동춘 박사님 방송에서 조금 언성이 올라갔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흥분도 잘 못하거든요. 아, 네. 제가 이거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빨갱이 나라에 13년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보이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빨갱이 나라에 13년 살았기 때문에 이 네. 메커니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알아요. 네. 예. 아까도 얘기했던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네. 그 나라가 뭘로 먹고 사는데 매춘으로 먹고 살아요. 네. 저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 가면 러시아 여자들 많습니다. 네. 네. 그거 누가 관리하는 줄 아세요? 한국인 조폭이 아니에요. 러시아 조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자국민의 여자를 네. 어떻게 외국 남자에게 성매매로 유통을 시켜 하는데 그러니까 범죄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윤리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인 거라고. 왜? 걔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거든. 네. 자국민의 여자가 그렇게 막 외국에 가서 뭐 유린을 당하건 뭐 노예처럼 생활을 하건 장기 매매를 당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얼마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사건이 표면화된 게 N번방, 그다음 버닝썬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맨날 연예인 반스 얘기나 해버리고, 네, 네. 어? 그다음 맨날 이거 시선 돌리기만 해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시선 싹 돌려버린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을 얘기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웃음화 시킵니다. 네. 이걸 내가 또 어디서 느꼈는지 아세요? 제가 N번방 방송하고 나서 N번방 그 내용 자체가 확산이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우리가 핵심을 찔렀구나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이 네. 정당에서 그때 개인적으로 얘기하셨고요. 오늘 정당에서 정당 방송이기 때문에 선거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산을 못 시키려고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네. 완전 차단은 못 할 거고요.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겁니다. 근데 하늘이 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박사님 이거 한번 터뜨려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뭐 그래요. 문재인 정권 빨리 쓰러뜨려야 돼. 내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문재인 쓰러뜨려서 뭐 할 건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파를 욕해요.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국민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여러분이 정치인적 행동을 해? 쟤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국회의원 아니니까 까먹지 마세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좋은지를 생각해서 정치인을 뽑고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마치 대통령이냐 그리고 국회의원이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나오지만 YTN 뉴스에도 나왔죠. 네. 마스크 배금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 네. 그다음 개인정보 유출 얘기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스크 살 때 제시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네.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범죄 조직이 생겼습니다. 지금 뭐다? 정보가 유출됐답니다. 벌써요? 이것도 YTN에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결국 제 말이 사실로 밝혀졌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중 친미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 송출되고 있죠? 네. 이 동시 송출되는 거를 지금 받아서 하는 유튜버들에게도 지금 경고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인가 뭐 그런 걸로요? 뭐 그런 걸로 해서. 저희는 저작권 주장 안 우리가 하거든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유튜브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얘기했는데. 원래 네. 그 저작권 주체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디든지 퍼가서 날라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공당의 선거 방송입니다. 네. 또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도대체 친중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선거법 좀 설명하면서 선거 방해죄로 들어가거든요. 사술에 의한. 뭐 그 사람들이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아시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의 방송을 볼 겁니다. 네. 유튜브 방송을 네. 볼 텐데 아마 저희 방송이 굉장히 독특할 거예요.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네. 그 실시간 방송하는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뭐 다른 신의 한 수라든지 고성국 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송에서 동시 송출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우파 정당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선거 방송을 하는데 네. 한번 그쪽이랑 저희랑 방송 비교를 해보세요. 그쪽은 맨날 어디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구해야 된다, 탄핵 무효다, 뭐 그다음 문재인 탄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합니까? 정책 얘기하고 국가의 이익, 국가의 이익 얘기하고 외교를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점,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회 문제 배경에 진짜 무엇이 있는가? 이런 굉장히 그다음에 대안까지. 대안까지 나오죠. 네. 또 외교 전략, 미국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네. 경제 정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데 채널이랑. 내일 방송에 현 의협 회장이 아니라 전 의협 회장님이 나오십니다. 네. 아마 게스트인데 네. 내일 방송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 코로나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국 바이러스 관련돼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실 건데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참. 그거 한번 또 관심 받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금적으로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딸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유일한 장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말을 했는데 이게 나라냐라고 했죠. 저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데 왜 탄압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이 정치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하거든요. 네. 여기에 뛰어든 이유인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요. 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탄압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튜브계,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문화계, 하여튼 사회 전반에 지금 이렇게 마수가 뻗쳐가지고 얘네들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정치에서 좌우가 싸우는 걸 원하는 겁니다. 좌파, 우파 싸워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싸움 시켜놓고 뒤에서는 중국이 여러분들의 직업, 상권, 심지어 여자까지
다 장악하면서 쓱 한국을 중국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EEJ 정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번 총선에서 뭐 위원장님이랑 그렇게 처음에 올릴까 말까 어젠다로 하는 게 이번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 했습니다. 네. 어디랑 전쟁이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중국과 우리의 국익과 반대되는 중국과 싸우는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탄압을 하는지 이 부분을 도저히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마지막 PPT 화면인데 네. 그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이 우리가 만든 포스터를 이제 저쪽도 씁니다. 그렇죠. 성공이죠. 이거 원래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패러디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죠. 선거는 처음에 뭐냐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렇죠. 프레임, 인물, 네. 바람, 마지막에 정책이거든요. 네. 프레임 싸움에 우리가 한중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쟤네들이 한일전으로 그것도 중국 공산당 당교와 함께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이번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한일전 프레임으로 해서 선거 이기자라고 만드는 걸 알고 우리가 바로 한중전으로 대체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한일전을 덮어버렸죠. 그렇죠. 이 한일전과 한중전 프로파간다전에서는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선거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간다전에서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질적인 선거에 이겨서 국회의원이 배출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거를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지만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비방할 때 뭐라 그러냐면 새벽당에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너무 비상식적이고요. 네. 제가 좀 화가 나니까 말을 잘 하는 건데 분명히 미래통합당에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래통합당과 작년 8월 정도? 7월? 8월 저희 창당할 때부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분명히 패스트트랙 통과된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되니까 위성정당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패스트트랙 통과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그리고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나니 뭐라고 하냐면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법안 통과를 안 시키겠답니다. 법안 통과는 일반 정족수 이렇게 참여 2분의 1이 참여를 하고 2분의 1이 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못 막았죠. 못 막죠, 당연히. 못 막죠. 그래 놓고 저기서 꼼수 부렸다고 하더니 미래한국당 그래 결국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 파동 났죠. 뭐 한성교 대표 잘라내고 자본 많았죠. 그것 때문에 미래한국당 지지율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민주당에서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돈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2개 만들었죠. 그렇죠. 뭐 이게 뭐 하나는 김정숙당, 하나는 문재인당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거 합친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 30 나오고 여기 10 나옵니다. 40% 나옵니다. 그렇죠. 40%가 30, 10으로 갈라질 때 국회의원이 한두 명 더 생깁니다. 40% 하나 있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게 2개로 갈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몇 개씩 불어납니다. 몇 퍼센트는. 당연하지. 여기서 미래한국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성정당 2개 써야 된다고 그렇게 등록 3일 전까지 저희랑 협상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도저히 저는 이제는 기존 세력하고는 아예 담을 쌓기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한테는 도움을 줄 겁니다. 도와드릴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국익에 도움되는 분들한테는 다 하겠습니다. 근데 원유철 의원 뭐 했습니까 예전에? 어떤 법을 했습니까? 재외동포법 뭐 관련된 거, 그 선거 발의안 관련된 걸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발의에 참가했던 사람인가? 대한민국 이 정도 상태인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이제부터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파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국회의원인데 국익에 반하는 정치인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선거 전략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맨날 그래요. 그 소수 정당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사표되니까 하지 말고 그쪽 밀라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뭘 할 건데 하는 거야. 전투력도 없는 사람들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게 뭐 우리 쪽 뭐 전원을 뽑아달래요? 한 명 아니면 2명 뽑아달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뽑힐 정도의 그 비례 그거 지지율인데 네. 이게 왜 저쪽에 그걸 깎아먹죠? 저쪽 만약에 비례에서 오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사표되는 거죠. 우리는 지지율층이 거의 어떻냐면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미래통합당이 실망을 해서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나마 새벽당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당이라고 생각하니까 뽑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 조금 알려지니까 새벽당 뽑으면 사표된다. 저는 그거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인지도가 올라갔구나. 인지도가 올라갔다요. 그러니까 저는 네. 느끼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거를 퍼뜨리는 것 자체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이번 선거 이길 생각이 없구나. 그냥 이 상태를 원하는구나예요. 네, 네, 이 상태가 유지돼야 빌어먹고 사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없어져도 다른 좌파 정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지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밥숟가락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 반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 다음에 네. 뭐 할 거란 얘기냐? 총선 그게 끝나고 없잖아요. 개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밥 벌어먹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권을 지금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정책들을 가지고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솔직히 정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치 활동가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 활동가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정치 활동가에 포함돼요. 왜 없어져야 되냐면 그 많은 인력이 이쪽 바닥에 나와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빨리 청산을 하고 국가가 정상궤도에 오르면요. 우리는 다 산업전선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방송에서 슈퍼챗 따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 버는 맛에 자꾸 이렇게 포인트를 어긋나게 하면서 이 현 상황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항상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그렇죠. 전 그거 역사 하고 쪽-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전 역사 고대사에 연구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전 고대사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쪽을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자꾸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발이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저한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위원장님도 네. 아시다시피 네. 저 또한 얼굴을 밖에 내미는 걸 네. 너무 싫어하고 얼굴을 노출시키는 걸 싫어하는 걸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남이랑 사진도 안 찍습니다. 뭐 한 5년에 사진 한 장 찍는 사람입니다. 네. 왜 나왔겠습니까? 방송 욕심이 붙어서. 요즘 방송 잘하잖아요. 아니, 당연 예. 왜 또 말, 페이스북에서 또? 아, 이거 제가 마저 연결해서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요, 뭐 국회 몇 명 이런 사람들 하면 돼. 뭐 보면 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뭐 면장, 반장까지 전부 정치 활동하지. 뭐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부대 활동하지, 유튜브 활동하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는 정상적으로 가지 못해요. 그 옛날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도대체 정치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게 좋은 정치라고 했었다고 하거든요. 네. 정치하는 사람의 숫자는요, 극히 한정된 소수만 하면 됩니다. 네. 너도 나도 정치한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면서 정치는 개판이 되고 대올라만 오는 거예요. 제일 평온한 거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본인 일에 집중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모순되는 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 네. 정치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이상해진 겁니다. 비정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탄핵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민감해지면서 싸웠는데 초기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3년 동안 이쪽 바닥에서 소위 우파라고 활동하는 사람들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이제는 상업화되고 영리화돼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국익이라던가 그 다음 어떤 진실 규명 그 다음에 이거 정권 교체 이쪽보다는 현 상황 유지가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몇몇 유튜버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거 이러다 문재인 정권 바뀌면 우리 밥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심인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네.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는 각자의 갈 길 가면서 우리는 이제 정당으로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단이 국회를 한 명이라도 못 가면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알려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남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자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허위 사실과 이상한 음해를 들어오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나 이런 뭐 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마시죠. 우리 갈 길 가시죠. 아, 그럼요. 네. 그 제 전과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한 것 뿐입니다. 전과 3번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그 서류가 안 와서 지금 돈을 네. 못 내고 있어요 지금. 그거까지 되면 이제 전과 3번 돼요 제가.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냈습니다. 뭐 저도 준비한 내용은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오늘 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네. 내일 2시 네.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 근데 분명히 바람은 일으킬 수 있는 게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스포일러는 안 되겠지만 뭐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준비는 좀 잘 하고 있죠. 2분 30초인가? 2분 2분 25초. 25초. 네. 2분 25초 안에 끝낼 수 있는 멘트인데 뭐 지금 한 얘기 짧게 하면 돼요. 네. 네. 착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착 시작하면 사자성은 안 됩니다. 착수를 한다는 얘기. 아. 착수를 해서 좋은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시에 마지막 1분도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많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네. 짧고 굵게 아마 임팩트 있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일은 제가 수행을 합니다. 우리도 저희 생중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합니다. 동시에.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걸 맞추죠, 이제 그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하나, 둘, 셋. Make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감사합니다.